자, 437 3.0. 자, 8번째 시간이야. 얼마 전에 3학년들이 수능을 봤어. 그래서 그날 아마 내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수능 해설 강의를 찍었을 거야. 제일 먼저 찍었다는 얘기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대부분의 선생들이 해설집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촬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슬픈 현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잘하는 것도 중요해. 아니,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보는 수능 영어 시험지 문장에 해석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당일날 해설 강의를 찍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냐는 거야. 그리고 3학년들이 보는 그런 시험 문제를 제대로 해석 못해가지고 그걸 설명도 못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에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이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에서 영어의 기본을 어떻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면서, 자, 87번. 오늘은, 자, 봐봐. 우리가 관계대명사,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결할 때 필요한 세 놈이 누구라고 했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인데, 이 접속사, 관계사, 의문사 중에서 우린 지금 관계사를 다루고 있는 거지? 이 관계사 구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몇 가지가 해석 구조로 나타난다고 했어. 기억나? 관계대명사 7가지 모양이 자기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돼.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걸 우리가 명사, 대명사가 주어지는데 이걸 선행사로 따로 부르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시나 후, which 나오고 나서 동사 나오면 얘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했고, 명사 다음에 then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뒤에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일단 구조 염두에 두고, 자, 아마 이번 시간 끝이나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는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문장이 한 줄밖에 안 되는데 해석이 꼬인다. 그럼 거의 대부분 얘야. 그 다음 또 누가 있다라고 했어? 수능형 문법 문제로 유명해졌던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 삼을 가리지 않고 후주는 다 쓸 수 있다라고 했지. 근데 후주는, 자, 대명사는 격구별을 해. 주격, 소유격, 목적격 들어본 적 있잖아. 자, 후즈, 소유격을 쓰기 때문에 그 뒤에 명사 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앞에 있는 두 구조를 다 가질 수 있지. 자, 얘 전체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보어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지. 나머지가 누구야? 오늘 하이라이트가 그거야. 관계대명사가 누구랑 만났을 때? 전치사랑 만났을 때, 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당황해가지고 또 문제 틀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명사 나오고 그 뒤에 전치사가 있어. 전치사가 있고 그 뒤에 관계사가 따라 나와.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주어지면, 자, 우리 때로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는 놈 누구 있다라고 했어?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기억나? 따라해봐. 시간, 장소, 이유, 방법. 그래서 얘네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유나 방법을 나타낼 때는 한 단어,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어. when이나 where이나 why나 how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물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가 무조건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이 되는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전치사 중에 일부는 동사랑 친한 놈이 있기 때문에 동사랑 맞물려야만 해석의 실마리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 근데 사실은 문법 문제는 후주가 중요하지만 해석에서는 이 두 놈을 실전에서 가장 어려워한다고. 자, 들어가 보자. 87번. He advanced slowly in the direction. 그는 어떤 방향으로 천천히, the direction, 그 방향으로 천천히 advance,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지. 어떤 방향이야? from which, 그 방향에서, 관계대명사잖아. from which,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부분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야. 그 방향에서 the sound, 소리가 났던, come은 생겨나다, 발생하다, 외우라고 했지? 소리가 났던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해석되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 There are still several students in my class. 우리 반에는 여전히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라고 했어. 이때도 still의 느낌을 잘 잡아. 여전히 몇 명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시간상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좀 이따 얘기할게. With whom? 그러면 with whom이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문법 문제의 달콤한 유혹이지. 자, in my class가 뭐가 된 게 아니야. 선행사가 아니지. 클래스가 선행사가 아니지. 우리 명사 확정의 공식 얘기했었잖아. 그 뒤에 따라붙는 거 누구? 전치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컴마, 동격, 형용사구, 관계사절, 동격이랬죠. 자, 그러면 in my class가 스튜던트를 꾸며주니까 그 아이들과 I have never talked,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여전히 몇 명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전에 잠깐만 이 문장 하나만 갖고 앞뒤 문맥을 한번 상상하고 추리해봐. 이런 나한테 추리력과 상상력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구문독해 한 거야. 내가 구문독해 하니까 뭐 맨날 쓸데없이 문법을만 강조한다거나 스킬만 강조하는 그런 독해력으로는 이번에 국영수 다 어려웠대. 아는 애한테 그날 그 문자가 왔어. 걔가 수리는 굉장히 잘하는 애였어. 대치동에서 가르쳤던 애인데 수리는 굉장히 잘해가지고 9월 달의 기준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그러니까 100점 만점 만드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2개인가 밖에 안 틀려가지고 90 몇 점 나와서 그 100분위 점수가 거의 100점에 수렴되는 애였다고. 자, 이번에 그런데 걔가 영어만 잘하면 나한테 그랬어. 연대 의대도 갈 수 있다고. 근데 이번에 언어 때문에 안 될 것 같대. 영어는 그래도 1등급만 나오면 가능하다고 했거든. 왜냐면 얘가 그 과학 과목 선택 과목을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100분위 점수가 높은 거지. 영어 1등급 됐는데 걔가 그러면 노력하지 않은 애가 아니야. 고1 때 고2 때 다 영어 공부했어. 잘못 공부 커리큘럼을 타면서 자, 해석이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생각하는 거가 돼야 된다라고 했지. 글을 빨리 읽는다는 게 우리 좀 거칠게 하자. 눈가를 빨리 움직이는 게 독해 빨리 하는 거 아니야. 내 머릿속에 생각이 명징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사고력이 떠올라야지. 봐봐. 자, 우리 반에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몇 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얘기는 그럼 이 아이는 개연성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걸로 따지면 전학 온 거야. 아니면 새 학기가 돼가지고 새 반이 형성이 됐는데 아이들하고 다 한 번씩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아직은 나눠보지 못한 아이가 몇 명 남아있다는 얘기지. 해석만 머무르지 말고 자꾸만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들을 하는 게 그게 수능이 되든 자, 수능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수능 영어 어려워가지고 어떤 한두 문제 같은 경우는 뭐 9월 달에는 심리학 관련 지문 때문에 뭐 선생님들 사이에서 난리가 나고 이번에도 또 어떤 지문이 나와서 또 난리가 나고 너무 웃기지 않아? 만약에 농구술 영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는 영어 선생 수입할 거야? 아주 심각한 상황이야. 자, 89번 들어가. 89번은 자, 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닌 것 같지?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중에 상당수는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처리해버리면 해석이 자연스러워. 그런데 일부 전치사는 누구랑 친한 놈이라고 했어? 동사랑 관련성, 연관성이 큰 놈이 있다라고 했지. 자, do without 보여? do without 보여? There are many animals. 많은 동물들이 있다라고 했어. with which를 써도 돼. without which를 써도 돼. 그 동물들이 없다면 근데 자, do without이 무슨 뜻? 중요 수거지? 자, 꼭 외워둬. 내신 교과서에서 공통영어 수준에서 강조하는 수거이고 do without.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 그래서 사실 내신 교과서를 보면 이 둘을 live나 manage 따위로 바꾸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실전 수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dispense with야.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 수능은 이번에 뭐 국영수가 다 어려워가지고 말이 많고 그런데 EBS 곽덕훈 사장님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수능은 EBS를 강조했던 이유가 사교육비를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의 차원이지 그렇다고 해서 수능을 쉽게 내겠다고 하는 게 EBS 교육 방침은 아니었다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없는 사람을 EBS가 왜? EBS 좋은 다큐멘터리가 실은 EBS 진짜 좋은 프로그램들이야.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고력과 창의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EBS에서 교재 몇 % 나왔으니까 시험 문제 쉬울 거다. 한 국가에서 공인으로 시험 보는 시험을 쉽게 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나라 망하게 하려고?
10년 뒤, 20년 뒤에? 응? 중국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주변을 딱 봐. 중국하고 일본 고3들이 보는 시험 문제하고 우리나라 시험 문제 중에 누가 더 어려운가? 중국이나 일본이 더 어려워요. 응? 우리 고3들이 더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착각하지 마. 응? 자, do without, live without, manage out, dispense with. 자, 여기 잘 봐. 뭐뭐 없이 견디다 버티다인데 얘는 without인데 얘는 with지. 왜? 자, 접두사는 뭐? 긍정, 부정 방향인데 앞에 this가 있지. 그럼 물어보자. 자, 여기는 표시돼 있나? 그치, 표시돼 있네. 자, 봐봐. 자, able은 형용사 전미사야. dispensable. 없어도 되는 이지. 중요한 건 여기에 누가 붙었을 때. in이 붙어. indispensable이 되면 뭐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우리말로. 필수 불가결한. 당연히 indispensable이란 단어가 주어지면 주제문이 되겠지. 이렇게 단어를 길게끔 만드는 것도 수능 출제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야. 자, 90번 넘어가자. 90번 넘어가서 요것도 이제 그냥 해석이 아닌 독해를 이용해서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거. 그게 구문 독해의 핵심이라는 거 꼭 명심해. Only one country in the world. 이 세계에서 오로지 단 한 나라만 postage stamp, 우표를 갖고 있는데 on which. which의 선행사가 누구겠어? 우표지. 시간, 장소, 이유, 방법 중에서 on which를 장소로 처리하면 되지. 그 우표에 its name, 나라의 국가 이름, 나라의 이름을 not printed, 인쇄하지 않는 나라가 딱 하나라고 했어. that country. 그리고 그 나라가 영국이라고 했지. 자, 단어는 아주 쉬워. 추리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응? 그러면 그 다음 단락의 전개 방식은 뭐야? 원인 분석이지. 왜 영국 우표만, 우리나라 우표는 대한민국, 미국 우표는 USA가 찍혀져 있는데 왜 미국 우표가 USA로 찍혀져 있나? 기억이 아리까리하네. 오래전에 봐가지고. 봐봐. 요즘에는 우표 붙이고 뭐 그런 거 거의 안 하잖아. 메일 보내고 뭐 그러니까. 자, 원인 분석이 나오면서 영국에서 영국 우표는 왜 나라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을까? 잠깐만. 추리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는 게 독해라고 했어. 생각이 힘이 강한 아이들, 추리력과 판단력이 강한 아이들이 창의력 있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거야. 자, 왜 그랬을까? 우표 제도를 세계 최초로 제도화시킨 게 영국이다 보니까 영국은 자기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든지 브리티시는 나라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는 거지. 영국 이외의 나라들만 나중에 영국 우표와 다른 것을 우표 제도를 나중에 받아들인 나라라고 표시할 필요가 있었던 거겠지. 그런 추리력과 판단. 우리는 한 문장을 읽었지만 단락을 장악하고 지배한 거지. 91번. I have a sort of plan. 나는 어떤 계획에 관한 생각을 했어. by which가 나왔지? 시간이야, 장소야, 이유야, 방법이야. 방법이지. 그 계획을 이용하면 우리는 she's, 자, 사이즈가 아니야. 왜 she's? 우리는 그를 붙잡아서 bring to death. 자,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방법, 범죄자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구체적으로 나오겠지. 자, 92번 들어간다. 92번 별표 3개 쳐. 92번도 좋은 질문이야. 응? 자,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맥상 의미, 그냥 해석이 아닌 독해를 통해서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는 연습, 그 연습 과정이 너희들을 1등급과 수능 영어 만점으로 만들게끔 만드는 거야. 이번에도 수능 영어 만점, 내가 첫날 해석 강의를 찍어가지고 나는 첫날 영어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채점 결과가 89점으로 나왔어. 근데 그 다음 요즘에 그 사이트들이 자기네들 이 가채점 그거 채점하는 거 있잖아. 너희들이 동시 채점 하거든, 3학년들은. 그거 좀 속이는 것 같아. 갑자기 바뀌어. 아니, 누적돼서 바뀌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바뀌는 건 있는데 그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사이트가. 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는지 않나. 내가 그때도 아마 해설 강의 찍을 때도 그랬을 거야. 9월달보다 쉬웠는데 89점 똑같이 나왔다는 것을 봐서 애들이 굉장히 긴장했다고 내가 당일날 영어 선생 중에서 제일 먼저 촬영을 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90, 91로 좀 다시 정쟁 되더라고.
근데 지금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 1등급 나온, 아니, 원점수 만점 받은 애. 만점 받은 애가 0.26%? 이 정도 나온다고 본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1,500명, 1,600명? 자, 이 퍼센테이지가 뭘 의미해? 서울대인데 고대지. 이게 스카이지. 이게 스카이 기준이지. 왜냐면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대 가는 건 아니니까 다른 과목까지 염두에 두는 거니까. 자, 자기가 어디로 끼려는지 생각을 하라고. 자, 봐봐. 자, 92번. We attempt. 우리는 시도했다라고 했어. Create an image of ourselves.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자,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때 as는 질문. 접속사야, 전치사야? 접속사라는 것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고,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동명사가 나오는 거지. Carefully genius. 자, 전치사지? 전치사로서 as는 뭐뭐로서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아무런 걱정도 없는, 근심이 없는 천재로 만들려고 시도했었어. 자, to whom? 그 천재에게는 learning, 공부를 한다는 것이 이게 또 생겨나다 발생하다지? effortless.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저절로는 내가 집어넣은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하는 것이 생겨나는 근심 걱정 없는 천재로서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려고 시도했었다지. 자, 여기서 과거 시제. 문법적으로는 과거 시제를 쓴 게 중요하지만 구문독해, 논리독해, 단락독해 자원에서는 얘가 뭐야? 시간상의 대조지? 시간상의 대조야. 그런 시도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도가 안 먹힌다는 얘기지. 즉, 자, 천재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천재는 노력하지 않아도 공부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야? 아니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 노력을 해야 자,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도 나왔지만 그럴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명한 사람의 말이 뭐야? 에디슨이지? 천재는 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EBS 교재에서 맨날 나오는 소재야. 하지만 알아도 자, 이런 소재를 통해서 출제의 개연성이 있는 것을 준비하고 추리력과 판단력을 기르지만 너희들이 보는 수능,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뻔한 소재 안 나와. 응? 이미 그 레벨을 뛰어넘었어.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 93번 들어가. 93번. 93번도 처음에 해석하는 사람들 굉장히 당황한 해석 구조인데 당황하지 말고. 응? 수능에서 매번 나오는 거야. as 원급 비교 구조 길어졌을 때 이거 조금만 해석하는 연습 중요하다고 했지? 무조건 수능 시험장에 가면 3개 이상 무조건 나와. as 원급 비교 구조. 앞에 있는 as가 중요하다고 했지? 또 누가 고개 끄덕거려. 뒤에 있는 as가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뭐만큼 그러면 their reason for doing so.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럼 reasons가 나오면서 원인 분석으로 뻗어나간다는 감각, 판단력을 가질 수 있어.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이유들은 varied, 다양하다라고 했어. 뭐만큼이나. 뒤에 있는 as는 비교의 대상 뭐뭐처럼 뭐만큼이지? 그들의 배경이나 고향만큼 다양한데 from which. 자, 장소로 하는 게 낫지? 그들이 왔던 배경이나 그들의 출신이지? 고향 마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고향에 따라서 어디 출신이냐만큼 다양하다라고 했어. 즉, 이 사람은 자, 겉으로는 원급 비교를 썼지만 행동의 내적 동기의 어떤 다양성을 행동의 어떤 다양성이야? 행동의 내적 동기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사람들이 출신 성분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다는 것을 비유의 전략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지. 자, 탈락의 전개 방식은 그럼 그 다음 뭐로 뻗어나가? 열고 나열로 뻗어나갈 거 짐작할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좀 더 글이 뻗어나가면 길어지면 뭐가 돼야 돼? 왜 그런 다양성이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일반화 작업을 하겠지. 그런 것까지 자꾸만 추리하고 판단하라는 거야. 94번. 이집트인들은 그리스 파피루스 그레스, 파피루스 풀을 재배했어. 알아두라고.
자, 수능형 문제 중에 이른바 제일 쉬운 문제, 정답률 90% 이상. 영어는 학년 구별이 없어. 고1이 되든 고2가 되든 고1 예비가 되든 중3이 되든 중학생 1학년이 되든 고3이 되든 자, 자기가 정작 이런 걸 한번 보라고. 예를 들어서 자, 일반적으로 내용일치 불일치 묻는 문제가 있어. 얘는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90%가 넘어요. 내가 보통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정답률 60% 내외에 있는 문제. 이런 문제를 틀리는 아이들은 대체로 현재 실력이 3, 4등급인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 반면에 정답률 30% 미만, 30% 미만의 문제를 주로 틀리는 사람들은 자, 얘네들은 1, 2등급 수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답률 자 70% 이상이 되는 문제를 틀린다. 정답률이 70% 내는 문제를 틀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야? 4, 5등급이야. 4, 5등급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3학년 거 문제를 풀면서 자기의 현재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미리 판단을 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야. 그리고 항상 명심하라고. 자기가 종종 그런 생각하면 안 돼. 3학년 모의고사를 풀면 1학년 때나 2학년 때는 점수 잘 나와. 정작 문제는 고3 때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영어만 하는 게 아니거든. 솔직히 1학년, 2학년 때는 영어나 수학에 가장 많은 공을 들이잖아. 언어 약간 신경 쓰는 거고. 그러다가 정작 3학년 되면 탐구 과목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언어도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1, 2학년 때나 2학년 때 공부했던 영어 시간의 시간량을 유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꼭 명심을 해.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현재적인 영어 실력이 단어의 수준에서는, 해석 능력에 있어서는, 문제풀이에서는, 듣기에서는, 또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데는 실패하고 있지 않은지, 그 다음에 배경적으로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독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판단의 기준으로 잘 집어넣어서 효과적인 공부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자, 보자고. 왜 내용일치 불일치 얘기를 했냐면 내용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서 역사 관련 소재를 시험 문제를 자주 내. 근데 이 역사 관련 소재에서 단연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뭔 줄 알아? 그리스, 로마, 3학년 기준 얘기하는 거야. 중세야. 그 또 다른 한 축이 고대 문명 얘기야. 여긴 이집트인은 고대 문명이지? 봐봐.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그레스. 아마 세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파피루스란 말을 들었을 거야. 종이가 등장하기 전에 파피루스, 세계 최초의 어떤 기록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집트인들은 자기의 기록물들을 비석의 돌로 새기기 전에 파피루스라는 풀에다가 그 기록을 남겼어. 그래서 파피루스 풀이라고 해.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풀을 재배를 했어. From which 그 풀로부터 자, 그들은 they made paper. 종이야 종이처럼이야. 종이 같은 것을 만들어낸 건데 도라이런 글을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든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레코드, 기록을 리브 세 가지 또 뭐다? 떠나다, 출발하다. 두 번째, 물려주다. 세 번째,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들은 남길 수 있었다는 거지. 물려줄 수 있었다는 거지. 기록인데 they are doings. 여기도 봐. 자,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온 것까지는 이해해. 자, 알아두라고. 여기 지금 S가 붙었지.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명사적으로 쓰인다고 해서 이렇게 복수화 시킬 수 있어? 못 써? 못 쓰지. 그럼 이때는 동명사가 아니야. 사실은 동명사를 명사화 시킨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동명사 앞에 소유격이 나온다. 그럼 얘는 뭐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지. 하지만 동명사를 복수화까지 시켜버리면 이 순간은 동명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동명사의 명사화라고 얘기를 해. 자, 동명사보다 훨씬 더 명사에 가까워. 이런 경우에는 명사가 돼버렸기 때문에 관사를 붙일 수도 있고 단복수를 판단할 수도 있어. doing에다 S 동그라미 치고 자 마무리해.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풀을 길렀는데 그 파피루스 풀로부터 그들은 쓸 수 있는
종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한 행동들, 자신들의 역사적 업적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뭐를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는 얘기지? 기록을 남겼다는 거지? 이집트의 기록 문화에 관한 거 알았더라고. 자, 그 다음 95번. 자, 스피치. 역시 에제다 동그라미 치고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 뭐뭐로서지? 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은 of major importance. 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어. 자, 여기 봐. 우리 기억나? of 다음에 자, 성격이나 성질과 관련된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올 때 이 중간에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 쓰면 돼. 반면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일반적으로는 폴인데 성격과 성질을 나타낼 때는 of 다음에 사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지. 왜? 그 사람의 성질은 일부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야. 자, 우리 여기 지금 뭐가 나왔어? 자, 여기 나온 것은 지금 보면 of importance가 나오지.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우리나라 책 중에 많은 책들은 일본 책 그대로 베끼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응? 일제시대 때 영어 배우는 거하고 지금 영어 배우는 게 똑같아? 형용사가 되는 거야. 왜?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으니까. of great, 그러면 여기 나오는 of major importance. 자, 마찬가지야. 봐. of importance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야? 형용사로 따지면 important가 되는 거지. 똑같은 논리를 얘기해봐. 그럼 of value가 있어. 그러면 가치 있는 뭔가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요즘에 이런 철자가 이상해. valuable이 돼야 되지? 자, 마찬가지야. of use가 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얘는 useful이 되겠지. 질문. of 다음에 no use가 나왔어. 자, no가 나왔어. no는 긍정, 부정. 부정이지.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not useful? 아니지. 한 단어로만 바꾼다면 useless를 쓰는 거지.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왔을 때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 단독적으로만 보면 형용사가 된다는 거 염두에 두면서 95번 봐. 자,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말은 더 이상 엄청나게 중요한데 왜냐면 그것은 주요한 방식이 돼서 through which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잡으면 된다고 했지? 그 방법을 통해서 문화가 share, 공유되어지고 passed on, 전달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했지. 그러면 언어는 문화의 공유와 문화의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소재는 항상 필수 소재지. 근데 이런 소재 수준을 뛰어넘는 것 관점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수능조차 안정하게끔 만들고 수능조차 논구술에 대한 미리미리 준비가 가능한 거야. 오케이? 자, 96번. As is often the case with 현강변치래. 얘는 아예 수고라고 생각을 해. 예전에는 이런 문장이 빠져나가서 들어갈 위치 묻는 문제도 많이 나왔어. As is often the case with, as is often the case with, as is often the case with, as is often the case with. 뭐뭇의 경우에는 흔한 일이지만, 따라해봐. As is often the case with. 뭐뭇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스티브에게는 케이스 항상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absent. 자, 빠졌다는 거지. Without leave on that day. 이때 leave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우린 리브에 관한 얘기는 했잖아. 떠나다, 출발하다, 물려주다, 내버려두다, 놔두다. 그땐 동사일 때고. 여긴 지금 without을 쓴 걸로 봐서 without은 뭐뭐 없는 채로. 얘가 전치사잖아. 그럼 그 뒤에 나오는 live는 명사지. living을 쓴 게 아니지. 명사지. 그럼 명사로서 live는 무슨 뜻? 휴가라는 뜻도 있고 통보나 통고라는 뜻도 있고. 자, 거기 나오지. 허가, 휴가, 이별, 작별. 그 다음에 자, 통지나 통보라는 뜻도 있어. 허가나 통지, 통보는 내버려두면 허가에서 포괄이 되겠다. 허가, 휴가, 말이 안 나오네.
허가, 휴가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구나. 허가, 휴가, 이별, 작별. 자, 그날 허가 받지도 않고지. 일반적으로는 휴식 시간이나 이별이나 작별을 나타내는 뜻 리브 명사 쳐놓고 거기 별표돼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단어에 배신당하지 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수업 시작할 때 어떤 얘기했어? 응? 단어의 품사는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그 다음 넘어가자. 97번. 97번도 유명한 문자야. 응? 얘는 알고 있는 것에 배신당하는 거야. 동사 누구야? 아지? The last thing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중에 마지막 것은 word of wisdom. 자, word of wisdom. 자, 뭐를? 지혜로운 말들. 이때 word는 단어가 아니라 말들인데 from armchair critic. 자, 뭐 이상한 거 못 느껴? armchair가 뭐야? 편안하게 앉아있는, 항상 책상 앞에 놓여있는, 책상에만 머물러 있는. 자, armchair란 말을 썼을 때는 현실의 경험은 부족한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야. 그런 뉘앙스는 느낌. 자, 중요한 건 여기 라스트야. 라스트는 뭐야? 자, 칠판 본다. He is the last man. 그는 마지막 사람이라고 했어. To terrorize.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He is the last man to terrorize. 그럼 뭐야?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다. 자, 지금 우리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얘기해봐. 너. 거짓말할 가능성이 너희 반에서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적은 사람이 누구야? 나지? 그는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마지막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라스트가 나오고 그 뒤에 투부정사구나 관계사절이 나오면 이때 라스트는 마지막이 아니라 결코 뭐뭐가 아니다. 거짓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에 맨 마지막 사람이다니까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 추측과 판단이지? 자, 봐봐.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말들이 아니야.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는 비판가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책상에만 놓여져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현실 속에 나와 있는 현실의 경험을 풍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충고나 지혜는 우리에게 쓸모있다, 쓸모없다. 쓸모없다는 거지. 삶의 경험과 삶에 있어서 현실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 대꾸법으로 감춰져 있는 거지. 이때도 이런 독해기법 눈여겨봐. 부정문을 쓰면 주제문을 암시하는 효과를 발휘해. 자, 저거 뭐라고 했어? 97번. 부정문을 이용한 주제문 암시. 자, 그 다음 98, 99번 봐봐. 98, 99번. 자, 요런 거 자꾸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수능에서도 시험 문제 내는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문장에 모르는 단어 배치해서 너희들을 당황하게끔 만드는 것도 출제 기법이야. 또 하나는 첫 문장에는 두 번째 문장의 길이를 6줄, 7줄까지 길게 뻗어뜨리는 거야. 길게 늘어뜨리면 애들이 생각이 꼬이니까 논리력과 판단력을 충분히 연습하지 않으면 생각이 꼬이니까 답이 안 나와. 자, 98, 99가 상대적으로 길지. 이 98, 99 한번 쉬는 시간에 잠깐 예습해서 해석이 되는지 확인해봐. 자, 그러면 우리는 아마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한 줄짜리 문장에서 해석이 막힐 때 우리에게 항상 실마리가 되는 뭐? 관계되면서 생략 구조 잡으러 갈 거야.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드디어 대망의 98이야. 예전에는 437에 100번을 돌파하면 애들이 감개무량했어. 현장에서. 자, 봐봐. 내가 좀 전에 눈이 막 감기고 그러더라고. 방금 전에 북한군이 연평도에 대포를 쐈다네. 참나. 이거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자 이거는 큰일인데 어쨌든 자 봐봐. 98, 99 들어가는데 내가 꼭 뭐를 먹고 나면 이게 식곤증이 되게 심해. 그래서 그 순간 눈이 이렇게 막 졸리고 막 그래. 자, 그래도 설명할 건 제대로 다 했어. 98번. 문장 길지. 당황하지 말고 해석의 5대 원칙 중에 동사 찾고 토부정사 대절 앞에 논리적 판단하고 숨어있는 관계사절 잘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지. 일단 to me. 나에게 good society, 좋은 사회라는 것은 society, 어떤 사회야?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 사회 속에 있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desire,
자, 어떤 욕망과 opportunity, 기회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 뭐 할 수 있는? 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즉, 그래서 우리나라가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거지. 배움의 자유. 내가 배우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고, 그걸 배울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회가 좋은 사회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장 잘 봐. 자, it is society. 그것은 사회인데, 또 이 위치가 나왔지. 그 사회 속에서 스쿨, 학교들은 나대의 법비 구조가 보이지? 런드하고 뭐가 평행 구조로 이어져. 런드와 러닝이 평행 구조로 이어지면서 대꾸법이지. 자, 나대의 법비 구조가 나왔으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욕망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학교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러닝 피플이니까 이때 러닝. 동적인 느낌을 강조하는 거지.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지. 계속 배울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대학교 같은 데서도 성인들을 꼭 대학을 입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문호를 개설해서 평생 교육을 보장해 주게끔 만들어준다고. 특히 자연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과학기술의 발전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자기가 배운 거 졸업할 때쯤 시작이 되면 이미 시장에서 그게 죽은 전문 지식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알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의무교육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평생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회가 있는 사회. 사실은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야. 자, 그런 다큐멘터리 보는 거 공부의 요령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자, 봐봐. 이거 주제문이거든. to me에다 내모쳐. 자,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I는 누구야? I는 글을 쓴 사람 필자지. 그치? U는 누구야? 독자야. 그리고 일반적으로 필자나 독자가 결합이 됐을 때 우린 누구를 쓸 수 있어? 위를 쓸 수 있지. 그래서 위가 제일 강력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수능에서 이런 거 참 많이 나온단 말이야. In my opinion. 내 생각으로는. 그럼 그 뒤에 오는 문장이 주제문이야. 여기처럼 to me를 쓸 수도 있고, 자, as for me 또는 그냥 for me, 나의 경우에는 이런 표현들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제문이야. 아주 수능이 쉬웠을 때는 이런 거 나왔어. I believe도 나온 적 있어. 나 믿습니다야. 그러면 이런 뒤에 나오는 문장,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는 거,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고, 자, 99번 들어가자. 99번 들어가자. 99번. 아씨, 오늘 포사격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두고 보자고. 자, 99번. 고난도지? 고난도지? 응? 자, 437이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3.0으로서 가장 기초적인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장까지 해석하고 사고력과 추리력, 생각의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10몇 년 넘게 다른 수없이 많은 구문독해랑 차별적으로 존재했던 거야. 응? 자, 봐봐. The desire. 욕망인데 어떤 욕망이야? To be well thought of. 자, 우리 일단 첫 문장에서 동사가 누군가 한번 생각해봐. To be 아니지. thought도 아니지. makes가 동사가 된 거 보여? 그러면 자, think of는 뭐뭐를 생각하는 거지. To be thought of 하면 일반 부정사야, 수동태 부정사야. 수동태 부정사지. 그치? 그러면 자, 좋은 생각을 하는 거야, 좋게 여겨지는 거야.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하는 거지. 자, 남이 나를 좋게 생각하게끔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reluctant, 꺼리게끔 만든다라고 했어. make에다 동사 표시 부여해주고 people의 목적어, reluctant가 목적보어가 되는 오형식 구조가 됐지. 자, 남이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자 세상을 만들어내고 싶고 주변 관계를 만들고 내 싶어하는 그 마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say no. 이때 say no가 뭐야? 여기 본다. say yes가 되면 어떤 일에 대한 허락, 동의야. 반면에 say 다음에 no가 나오면 얘는 뭐야? 거절이야. say 다음에 hello to가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안부를 전하다야. say 다음에 goodbye 하면 작별 인사를 하다야. 일단 중요한 건 yes나 no야. 자, anyone.
그 누군가에게 say no, 거절할 말을 하는 것을 reluctant, 꺼리게끔 만들었어. regarding의 형광펜치라고 regarding. 자, 이번 수능에서 나왔어. 이번 수능 보면서도 참 놀란 게 뭐냐면 어렵다라고 난리 나고 정답자 만점자 비중, 그것도 웃긴 게 뭔지 알아? 응? 내가 올해 수능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를 갖고 만점자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 응? 그걸 갖고 최상위, 만점 받는 애들은 어쨌든 국영수에서 만점 받는 애들은 대한민국 최상이야. 상위 1% 정도가 아니야. 응? 근데 그걸 강조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를 자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를 했어. 왜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어려워도 3, 4등급은 변화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이트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이트 있지. 응? 그걸 갖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응? 내가 EBS에서 한 거를 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전까지는 수능 시험 문제 갖고 아마 기억날 거야. 촬영자는. 만점자 퍼센티지 갖고 시험 문제 난이도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 EBS에서 내가 그 얘기했거든. 그래서 최상위권도 어려워하는 시험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내가. 자, 봐봐. regarding. 자, 437 우리가 8개, 7개 찍었을 때, 7개 찍었을 때 내가 해설 강의를 했어. 수능 날 당일날 해설 강의를 했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 수능에 필요한 해석 요령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은 우리 7강제까지 얘기한 데서 다 얘기해 준 거랑 똑같더라고. 그만큼 437이 위력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도. regarding. 자, 봐봐. 뭐뭇에 대하여 관하여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슬프지? about 떠올라? 망하는 지름길 최고의 속도로 먼저 가서 깃발 들고 친구 기다리는 셈이야. about 말고 또 누가 있다라고 했어? on이 있고 as to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concerning이 있고 regarding이 있어. 적어서 외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공부 방법 쓰는 사람이야. 응? when it comes to. 자, 이렇게 자 내신에서는 이런 오지선다형 속담 같은 거 좋아한단 말이야. 응? 수거 같은 거 좋아해. 그럴 때 노래로 바꿔. 노래로 방어하란 말이야.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한 번 더. about, on, as to, concerning, regarding,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 자, 그러면 봐봐. 남에게 좋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누구에게든지 no라는 말, anyone, anything이 보이지? 누구에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거절의 말을 하는 것을 꺼리게끔 만들었어. 그럼 3인칭 거리두기 기법 있지. 이러지 말란 얘기지. 인칭 대명사 누구 썼나 봐. I랑 U가 통합되어 있는 위를 썼지. 우리는 반드시 cultivate ability, 능력을 개발시켜야만 하는데 say no, 거절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했어. 자, 뭐를? activity,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어. for which. 그 활동에 관해서 we have no time, 우리가 시간이 없거나 talent, 재능이 없거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거절의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in which의 선행사가 역시 마찬가지 누구야? activity 있잖아. 시간, 장소, 이유, 방법으로 처리해도 되니까 장소적으로 처리해. 그 활동 속에서 우리가 그 활동에 대해서 자, 사실 이때 in which는 내가 실수할 뻔했다. 나도 실수할 뻔해. 자, in which에서 in은 누구랑 결합되는 거야? have no interest in. 그치? 얘는 그 뒤에 동사 뒤에 있는 수거구랑 관련이 더 깊은 놈이 있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실제적으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many things,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대해서 say no, 거절하는 방법 배운다면 대뇌 동그라미 치고 얘 세 가지 뜻 뭐라고 했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이번 수능에도 그럴 경우가 내 예상대로 위력을 떨쳤어. 빈칸 넣기 해서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뭐라고 했어?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그럴 경우 우리는 자 will be able to say yes 허락의 말도 할 수 있게 될 텐데 things 어떤 일 then matter must
이게 뭐야? Matter can't make difference. Matter can't make difference. 진짜 중요한 일을 허락의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숙맥되지 말란 얘기지. 숙맥되지 말란 얘기야. 자, 그 다음. 관계대명사 해석 중에 한 줄짜리 문장인데도 해석이 꽉꽉꽉 막히고 단어는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부닥칠 때가 있어. 그럴 때를 우리는 관계대명사 생략 구조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온다. 그럼 여기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야. 응? 이러면서 한 문장 외워. 이 문장 외워. I'm not a man, I was. 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여기 나왔어? 그러면 얘는 사실은 목적격 관계되면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많이 생략이 돼.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 일반적으로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숫자로 1을 썼지. 응? 이것만 생략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보호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도 생략돼. 동사 뒤에 목적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 보호도 오지. 근데 보호로 사용되는 경우는 얘는 목적격이 아니야. 주격이야. 자, 조심조심. 보호는 주격이야, 목적격이야. 주격이야. 보호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주격, 보호 주격. 오케이? 자, 봐봐. 얘는 뒤에 비동사 다음이니까 목적어가 없지. 비동사는 있다, 이다, 되다라고 했잖아. 자, 보호야. 생략된 거야. 난 사람이 아니야. 옛날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그 얘기야? 어? 그럼 지가 드라큘라야? 뱀파이어야? 프랑켄슈타인이야? 잠깐. 이 셋이 각각 어떻게 달라? 응? 영화만 봤어도 알겠다. 드라큘라, 뱀파이어. 그래서 어딘가 보면 드라큘라하고 뱀파이어하고 싸우잖아. 어? 영화 보면 언더월드. 맞나? 언더월드. 응? 늑대 출신들이 전부 다 뭐야? 뱀파이어지? 늑대 출신들은 뱀파이어야. 오 하면서 하는 거. 그게 뱀파이어야. 어? 반면에 드라큘라 백작이잖아. 어? 자, 드라큘라 백작은 루마니아 출신의 실존 인물이야. 어? 십자군 원정, 그러니까 그 터키 군들과 터키 출신의 이슬람 사원들과 이슬람 군대가 유럽으로 진격해야 할 때 용감히 싸웠던 사람이야. 뭐로 유명했는 줄 알아? 응? 적을 죽이고 또는 자,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마을에 나쁜 범죄자들을 죽일 때 사람을 죽이고 창에다가 그 사람을 꼬챙이처럼 오뎅 꼭챙이처럼 찔러서 매달아 놨다는 거 아니야. 피가 흘러서 다 마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응? 드라큘라 백작이 왜 드라큘라 백작이 됐어? 자기가 십자군 원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슬람과의 이교도의 싸움에 성스러운 싸움에 나갔는데 그 사실을 싸움에서 밀리고 있던 이슬람 군대들이 자, 원래 있는 루마니아 사람들에게 드라큘라 백작이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내자 자신의 연인이 투신 자살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자, 기독교 특히 천주교에서는 자살한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해서 분노한 거지. 반면에 프랑켄슈타인은 인간의 부품을 갖고 만들어낸 인조인간이지. 자,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야. I'm not a man, I was. 왜요? 난 예전의 내가 아니다야. I'm not a man, I was. 따라해봐. I'm not a man, I was. I'm not a man, I was.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자, 어쨌든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면 관계대명사 생략 구조야. 자, 그럼 봐봐. 100번.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을 만한 곳 찾아봐. 그래서 찾아서 깍지 표시해. 지금 여기 이게 깍지 표시야. 깍지 표시해. 땡큐. 고맙다라고 했어. 사진 고마운데 포토그래피 다음에 뭐가 나왔어? You sent me the other day가 보이지? 자, 칠판 본다. one day가 있고 someday가 있어. 절대적이진 않지만 내신에서 종종 좋아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수능에서는 뭐 이걸 갖고 시험 문제까지 만들지는 않아. 수능에서는 해석만 구별하면 돼. one day는 뭐야? 어느 날. someday는 뭐야?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을 지칭을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건 발생의 역할을 담당하고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는 이란 느낌을 줘.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날이야? the other day는 얼마 전, 며칠 전. 그러면 땡큐 포토그래피 사진 고맙다라고 했어. 네가 자 포토그래피와 you sent 사이에 깍지 표시를 해주면 얼마 전, 며칠 전에 보내줬던 사진 고맙다. one day는 사건 중심의 일화체 같은 데서 사건 발생. someday는 미래의 언젠가는 다짐이나 기대, 희망을 나타낼 때 쓰는 거고 the other day 얼마 전, 며칠 전이니까 얘도 사건 발생과 관련이 있지. 자, 그다음 드디어 대망의 100번 돌파했어. 자, 101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자. 이번 10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숨어있는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 이제 복잡한 다른 기교들 같은 거 잡아주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 자, 고생했어. 자, 화이팅!